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공수처장님, 네.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받으시는 건데, 네. 오늘 뭐 중요한 공수처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공수처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권력기관 중에 권력기관들을 감시할 또 하나의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도 있잖아요. 네. 공수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이 총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 뭐 이런 이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PPT 한번 띄워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4개의 이제 사건이 겹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윤석열 검찰 자체가 총선 개입하기 위해서 쭉 시리즈로 문제를 일으켰던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채널A와 관련해서 검찰이 취재사주 유시민을 잡아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자라고 하는 2월달에 시작됐던 취재사주 사건이 하나, 두 번째, 판사와 민간인들과 언론인들을 사찰을 하는 판사사찰, 민간인 사찰, 이게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발장을 검찰이 써가지고 야당 정치인한테 주고 그거를 고발을 하게 해서 총선에 영향을 주자, 이게 이제 세 번째 고발사주. 네 번째가 언론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미리 자료를 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흘려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4가지 사건이 전체적으로 엮여있는, 그야말로 총선 개입 국기문란 역대급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선 하나씩 보시죠. 취재사주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동재 채널A 기자하고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 그리고 이제 신라젠 사건을 통해서 이철 대주주였죠. 이철 씨가 유시민하고 친하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유시민을 이제 잡아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대화를 하면서 이 공소장에 보면은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목표는 유시민이다. 한동훈이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한동훈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백승으로 시켜가지고 유시민을 찾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편지도 씁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당신 모든 걸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편지도 써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고위 간부랑 이야기다, 아주 고위 간부랑 통화도 했고 이야기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씁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3월 31일 날 MBC가 이걸 포착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동훈, 권순정, 그리고 손준성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대응도 논의한 것 같고, 그게 고발장에 담기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판사 사찰, 민간인 사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판사 사찰 부분이 있고요. 고발장에 어디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시민 전 의원이 4월 3일 날 아침에 MBC 출연한 것도 4월 3일 날 고발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조직적으로 사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직도 그냥 조직이 아니고 아주 훈련된 조직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최강욱 그 당시에 총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언을 실시간으로 고발장에 실어놨어요.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고발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고발 사주하는 그림 보시죠. 한동훈 밑에 임홍석이라는 검사 이름이 제가 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부산 고검인가요? 압수수색 하셨죠? 저것 때문에 하셨습니까?
저희가 수사 관련된 사항을 진행 중인 사항을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있던 한동훈, 임홍석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와의 관계인데요. 4월 3일 날 고발장이 나가는 날 최초 조선일보 기사가 나옵니다. 채널A 기자에 접근했던 제보자 X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전속 제복군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4월 10일 날 조선일보 칼럼에 전속 제복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장님 혹시 전속 제복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전문 제복군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전속은 보통 뭐 연예인들 어디 소속 이야기할 때 쓰는 것 같은데, 고발장에 전속 제복군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에 4월 10일 날 등장해요. 근데 이 고발장이 간 곳은 손준성 보낸 김웅 받음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이 소위 제보자, 공익 제보자가 혹시 뭐 조선일보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고발장을 작성한 측에서 조선일보를 준 것 같아요. 이걸 볼 때 조선일보하고 소위 얘기하는 또 다른 검언 유착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네 가지 사건이 저는 사실은 다른 사건들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 전부를 다 활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고 자신의 집안을 방어하려고 하는, 이 사적으로 권력도 활용하면서 동시에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기의 이 1분만 네, 1분. 자신의 정치적인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 행해졌다. 사실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선 여쭤봤습니다만, 아까 부산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와 이 압수수색한 사유가, 저는 이 실제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가 한동훈 지시에 의해서 임홍석이 작성을 하고 실제로 그 전후에서 전체를 엮어서 지휘를 한 것이 혹시 한동훈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아까 그 4개의 사건이 엮여 있는 것으로 볼 때 충분히 의심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수사가 단서가 있다면 어떤 단서라도 찾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